자, 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션입니다. 뉴젠드 미션의 뉴스 플러스.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또 안전하게 뉴젠드로 돌아와서 새벽에 돌아와서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아주 참 안 좋네. 예. 왔는데 밤에 좀 쌀쌀, 야 이거 잘못 왔구나 했는데 낮에는 무지 더웠는데 저녁엔 다시 추워지고 보니까 오늘 한 16도, 8도인데 내일도 17도, 11도 계속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뭐,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이러다가 뭐 따뜻해지겠죠? 예, 아무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기가 병원을 갔대요. 왜 갔을까요? 목이 아파서, 파리가 병원을 갔대요. 왜 갔을까요? 팔이 아파서. 너무 뻔한 개그. 좀 식상한 개그. 이런 것도 한번 날려줘야지. 예, 숙제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펀드 매니저 경기 침체 돕기 위해 OCR 75포인트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혀. 0.75인데 엄청난 겁니다. 예. 내리면 좋겠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항상 이게 너무 내리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뭐 그래도 내려야 되지 않겠냐. 지금 나 죽겠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일단은 예,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투자 관리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신속하고 강경하게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번 펀드의 그렉 스미스는 RBNZ시 11월 27일 회의에서 7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가격에서 50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88%, 7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12%입니다. 그렇죠. 이제, 근데 또 내린다고? 야, 또 50포인트? 0.5%? 와, 쉽지 않은데. 근데 88%네. 대단해. 그러니까 그때 전에 얘기 나온 게 빨리 떨어지고 바닥지고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듯이 아무튼 뼈다귀를 물어뜯은 개처럼 네번 펀드의 투자 관리자 그렉 스미스는 몇 주 후에 열릴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공식 현금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예. 그는 최근 10월 결정에서도 7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대당한 입장을 밝혔지만 RBNZ시 50포인트 인하에 4.7% 내리면서 당혹감을 샀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75, 0.75는 그건 좀 진짜 센 거거든요. 그거 내리면 뭔 소린지 모르겠다. 아무튼 예. 엄청 센 건데 이런 애가 있었구나. 예. 스미스는 압도적 다수가 훨씬 더 낮은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지지하는 흐름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삭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의견은 이처럼 큰 감축은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미스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RBNZ시 더 이상 일자리 보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산출량, 고용, 이자율, 환율의 불필요한 불안정성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RBNZ의 1%, 3% 목표 범위로 다시 떨어졌으며 원하는 중간 지점보다 2% 정도 낮아져 목표 범위 하단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RBNZ의 중앙금리인 3.8%에 도달하거나 그보다 더 낮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 현금금리를 7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제로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한 타당성 75베이시스 0.75% 내려야 된다는 거. 극심한 경제 상황, 깜빡이는 빨간불, 우리의 경제 데이터에 참담한데 RBNZ는 아마도 패닉 버튼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스미스는 경제는 불황에 빠져 있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의 월별 지표가 약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키위 경제의 핵심 부분은 침체에 빠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특별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해외에서 깜빡이는 빨간불이 온다는 경고로 국내 위험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인 중국의 성장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는 뉴질랜드의 실제 수출 성장과 수출입 가격 하방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알고 있네. 이게 너무 수출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수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거 이민을 받는 길밖에 없거든요. 저는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러다가 뉴질랜드 정권까지도 저는 너무 인구가 없고 지금 수출에 의존하고 지금 호주랑은 뭐 합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민까지 안 받는다면 도대체 방법이 뭘지 이민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땐. 이러다가 진짜 동네 여기 총리가 동네 이장 될 수 있다니까 진짜로. 예. 경제학자 금융전문가들은 스미스가 OCR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분명 소수의 의견입니다. 그렇지 이게 0.75는 이게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 이게 얘들 뭐 의견은 있겠지 당연히. 예. BNZ의 리서치 책임자이자 올해 초 금리 인하를 일찍부터 주장했던 스티븐 토플리스는 과감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RBNZ이 이미 예상보다 25베이시스 포인트 더 기준금리 인하했고 이달 말에 50베이시스 포인트가 더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토플리스가 말했습니다. 그럼 뭐 0.5%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이 됐네.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는 게 빨리 떨어지고 빨리 바닥 찍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요즘 융자 재고정 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되겠네. 진짜로. 예. 제대로 하면 그래도 근데 뭐 어디까지 떨어질까? 예. 요즘은 예측을 못 하겠어요. 이게 너무 험난한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선 끝났죠. 이제 어떤 효과가 나올지 아마 올해 말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예, 좋지는 않고 미국 달러 너무 올라오면은 이게 애매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좀 지켜보시기 바라고 융자 재고정 하시는 분들은 0.5% 뭐 기정 사실화 된 것 같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하면은 제대로 타이밍 맞으면 뭐 1%, 1.5%까지 떨어지는 금액으로 할 수 있겠네. 보다 보면, 예. 0.75 떨어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 이게 들어보니까. 예, 아무튼, 크리스마스 이후에 인하면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얘기하네요. 예, 아무튼 잘 지켜보시고요. 이거 뭐 좀 약간 어그로 끈 뉴스였지만, 삭감이 필요하다고, 0.75 내려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말한 거지만, 가능성이 있긴 있네, 그래도. 예.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네. 근데 이게 좀 소수지만, 아무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0.5는 기정사실화 같네요. 예. 자, 다음 뉴스. 정기 계약 중일 때 집을 살 수 있나요? 수잔에게 물어보세요. 그 RNZ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답변해주는 코너인데, 수잔이란 여자한테, 예. 아무튼, 정기 계약, 그러니까 뭐, 계약직이죠, 계약직인데 집을 살 수 있나요?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집을 사고 싶은데 현재 고정기간 계약 중입니다. 업계에 꽤 오래 있었지만 현재 고용주와 함께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고 6개월 더 남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제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걸 원할까요? 저는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키 모기지 자문가인 제레미 앤드루스는 정기 계약이 대출 기간에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사례별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은 어떤 덜 유리한 측면이 거래 중단 사유가 될지 여부를 고려할 때 항상 큰 그림을 살펴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업계에 종사해왔거나 과거에 문제없이 정규직 계약에서 다른 정규직 계약으로 옮겨간 적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판례상까지 이렇게 뭐 계약직에서 또 다른 계약직으로 움직였던 사례가 있다면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걸 판단한다는 거겠죠. 만약 모기지 상한의 일부를 부담하는 파트너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정기 계약이 갱신되지 않더라도 모기 상한을 계속할 수 없는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나 뭐 이제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데 뭐 이제 나온 기사를 읽긴 읽었는데 좀 약간 당연한 말 같기도 하고, 예.
소유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에 20% 이상 같은 양호한 자산을 보유하거나 여분의 저축을 확보하는 것도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측면에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대출 기간이 또한 당신이 속한 산업의 유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나 교육과 같이 직원이 부족한 경우 정기 계약은 종종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족한 직업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러다가 이제 갈 거라고 보니까 그는 이런 종류의 신청은 자문가들이 종종 고객을 승인받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를 미리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읽고 보니까 뭐 별다르게 큰 건 없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거 같아요. 뭐 우리 뭐 뻔히 많이 하는 거 있잖아. 뭐 플랫 해가지고 방이 몇 개인데 플랫 해가지고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이제 포카스팅을 만드는 거지. 근데 그런 거라든가 뭐 근데 잡에 대한 이제 퀄리티라든가 부족한 직업인지 뭐 여러 가지 본다는 거. 그리고 또 자산의 보유 정도. 당연한 말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정기 계약, 이제 계약직 경우에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큰 중요한 뉴스는 아닌데 아무튼 뭐 잘 또 이게 집을 살 때 정기 계약직인 분들도 한번 시도해 봐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뉴스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한번 픽업해 봤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뭐 좀 짧은 뉴스였지만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더 좋은 뉴스가 나오면 픽업해서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